모평에서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아니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면 그러지. 진짜 욕 먹거든요. (9월)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방학 동안에 좀 그 평상시 하던 공부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돼서 다른 데는 그 오답을 철저하게 안 하더라도 9월만큼은 오답을 한번 철저히 해보는 걸 권장을 해요. 모든 거. 모든 과목.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과목에서 균형감이 깨진 상태에서 빵꾸가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그 빵꾸를 찾아서 메꾸는 작업이 그 70일 남은 기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점수를 좀 극복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9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모의고사 자체를 갖다가 학교 내신 치듯이 뭐 대비를 빡세게 한다든지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은 본래 빡세게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소 실력대로 쳐야지 되는 시험이고 괜히 이것도 더 잘 치려고 하다가 실전 가서도 더 잘 치려고 긴장 타고 이러면 오히려 성적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 실력대로 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대비 9월 모평 대비반 뭐 이런 걸 들어간다든지 9월 모평을 대비해서 뭔가를 네, 한다든지 그 부분은 그냥 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게 6월이나 9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6월은 내신 임박기예요. 그래서 내신과 관련된 진도를 빼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능형에 가까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3번에서 하고 왔어. 그쵸. 수능형을.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수능의 모의평가에 해당되는 시험의 준비 자세가 마음가짐이 좀 필요해요. 네. 그렇게 돼서 조금 재학생의 입장이라고 하면 졸업생이고 N수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365일 수능 계속 연습했으니까. 평상시처럼 푸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좀 그 시기가 되게 애매한 시기에다 있어서 조금 그 시험 보는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속해 있는 애들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선생님은 9월 모의평가 이후에 꼭 오답에 대한 부분을 해서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9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까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과목별로 했을 때 9월, 10월, 11월에 어떤 타임테이블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국어 영어가 일단 가장 중심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어 영어는 흐름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막 몰아치기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튀고 뭐 이런 과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꾸준하게 모의고사 1회분씩을 하루에 하나씩 풀어주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죠. 지금은 수학 잡고 있다고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올릴 거면 이전에 올렸어야지. 지금 막판 돼가지고 수학 점수 올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 1점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국어 영어에서 더 많이 깎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능은 총점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수학은 올리는 데는 그렇게 주력하는 것보다는 모의고사를 쳐서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성적 유지가 되는지 그 정도만 좀 검토를 해주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가 끝났어야 되죠. 여름 방학 때 이미 준비가 끝났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한 번씩 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영어에 대한 레시피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수학과이라든지 기타 과목들이 이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학 과목에 좀 주력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대표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평상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능에서 정말 9월까지 잘 나오다가 수능에서 진짜 점수 안 나온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네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9월 이후에 킬러 문제에 너무 빠졌어요. 점수 올리려고. 그래서 9월 이후에 킬러를 집중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 저 쉬운 문제들을 놓치고 킬러 문제도
절반은 맞히고 절반은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애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대표님 말에 동의하고, 또 하나 동의하는 건 뭐냐면 수학이 이 시기 이후뿐만 아니라 거의 6월이면 거의 어느 정도가 결정이 나요.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 학교에서 내신 3등급이면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수학을 한 문제를 더 맞히더라도 올릴 수 있는 백분위와 표점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과 애들이 수학 중요하대라고 하면서 수학을 파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끝까지 고쳐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어가 변별도가 높아진 이유가 그런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거든요. 끝까지 수학만 붙잡고 있는, 수학 킬러 문제만 잡고 있는 수학 선생님 싫어하겠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미적은 85에서 88만 받으면 1등급이거든요. 그걸 96을 받는다고 해서 100분위가 2%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표점으로 봤으면 4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 투자할 바엔 차라리 다른 점수에 올리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하고 1% 차이가 9점 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대표님이 얘기한 거에서 좀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인재 모의고사 같은 네? 사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인재 모의고사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저도 이제 검토를 맡겨보고, 제가 이제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쪽은 제가 그렇게 막 난이도 분석까지 할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딱 하시는 말씀이 킬러 문항만 모아놨다.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대인재 모의고사를 보고 실전 감각을 익힌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위권에 맞춘 어려운 문제들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애들 성적을 봤거든요. 봤는데 되게 웃긴 거는 킬러 문항만 다 모아놔가지고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항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 받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네. 걔네들은 거기 뭐 과고 나와가지고 지금 의대 쓰겠다 뭐 이런 애들 드글드글 하다 보니까 항상 만점자가 있긴 한데, 물론 그 만점들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어쨌든 간에 만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로 만약에 뭐 모의고사 실전을 갖다 감각을 키운다 그러면은 시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점 전략하고 총점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쉽기 때문에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총점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시간 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점 전략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문항 없이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총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가 못 풀 것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제끼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풀지도 못하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다가 이거 어차피 빵점 처리 될 건데 그걸 가지고 한 10분, 20분씩 잡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대인재라든지 강대라든지 이런 모의고사는 상당히 킬러 문항들만 모아놓은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전 수능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막 며칠 전 계속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애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서 수능 30일 전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절대 새로운 문제 들어가지 마라. 새로운 거 하지 마라. 절대 새로운 걸 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 너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거기에서 못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그 이후에는 계속 자기가 풀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푸는 게 좋고, 그리고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EBS에서 전 영역의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돼요. 학생들이 그러나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 수능에서의 시간 배분 연습은 충분히 되거든요. 뭔가 근데 이게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때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사설이거든요. 그러면 사설 풀고 있으면 저는 뺏어버리거든요. 싫어하시겠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남아서 이걸 풀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하게 빠져가는 것들. 근데 이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극단적인 경우가 없잖아요.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 있냐면은 제가 수능 칠 때 제가 00, 01, 02 쳤거든요. 근데 00년에는 국어만 어려웠어요. 그리고 01년에는 만점자가 전과목 만점자가 거의 한 7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60몇 명 나왔어요. 그리고 2002년 수능은
갑자기 수능 난이도가 극강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개판이 난. 예, 국어만 치고 집에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2001년에서 2002년 넘어갈 때 2001년 정말 쉽게 났잖아요. 그럼 모든 사설 모의고사가 전부 다 타겟팅이 2001년을 기준으로 해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 낮은 상황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6월 모평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예요. 네, 모평에서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면 진짜 욕먹거든요.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줬기 때문에 예, 전년도 패턴 그대로 내지도 않았고 예, 그런 상황이라 2001년을 그렇게 내놓고는 2002년 그렇게 갑자기 어렵게 나오는 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대인재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시험이 갑자기 어렵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컨텐츠들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걸 공부하는 애들이 괜찮은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 이 방법이 맞다. 근데 극단적인 상황은 최근 수능 체계에서 일어날 나올 수 일이 없다. 그렇죠. 현행에서는 왜냐면 6평도 치죠, 9평도 치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욕 많이 먹었던 게 가뜩이나 2002학번들 같은 경우 83년생들, 예, 단군 일의 최저학력이라고 하는 그 학번들이었는데, 예, 갑자기 문제를 갖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6평, 9평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킬러 문항만 모아놓은 모의고사는 오히려 수능에 독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죠. 새로운 거를 알았습니다. 킬러 문항만 모아놓은 모의고사는 피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가 총점 전략을 세울 건지 만점 전략을 세울 건지 자기 점수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럼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다 디테일하게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점수 그것만 믿지 말고 내 수능 점수를 예단하지 말아라.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